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강의 세 가지 측면과 건강 증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건강에 대해 배울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질 좋은 수면과 휴식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밤이 되면 잠이 오고 아침이 되면 깨어나게 되는데요. 도대체 왜 꼭 잠을 자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수면과 건강을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수면과 휴식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건강한 수면을 위한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친구네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평소보다 잠을 잘 못 잔 적이 있나요?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보다가 밤을 새버린 적이 있지는 않나요? 보건실에는 잠을 못 자서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무척 피곤해서 방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해가 뜨면 잠에서 깨고 밤이 되면 다시 잠에 듭니다.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같은 생리적 현상이 비슷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배꼽 시계가 울리는 것처럼요. 이러한 일들은 하루를 주기로 반복되는 생활 주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체 리듬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 주기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하루를 주기로 반복되는 리듬을 말해요. 생활 주기는 사람마다 조금은 다른데 우리의 몸에 기록되어 있는 생활 리듬에 따릅니다. 생활 주기에서 꼭 필요한 수면과 휴식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충분히 잠을 자면 첫째, 식욕이 줄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둘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셋째,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면역력이 좋아지거든요. 넷째, 우울한 기분이 줄고 행복감이 듭니다. 만약 잠이 부족하면 어떨까요? 앞에서 말한 내용들과 반대작용이 생기겠지요. 첫째, 탄수화물을 체내에 저장하고 대사가 느려져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낮아지며 학습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셋째,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넷째, 우울한 기분이 들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우리 몸의 생활 주기, 생체 시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이 있어요. 먼저 밤 12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음식을 밤 늦게 먹게 되면 우리의 몸은 쉬지 못하고 일어나서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일을 해야 해요. 몸이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둘째, 인체에 낮과 밤을 알려주는 것이 좋아요. 잘 때는 빛을 차단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기지개를 펴고 몸을 움직이기 부드럽게 해주세요.
낮 시간 동안은 30분 이상 햇볕을 쬐고 활동해요. 수면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은 확보해 주도록 합니다. 잠깐, 낮잠을 자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낮잠은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오후 늦게 잠을 자게 되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져요. 오후 3시 이후로는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 노력해 보아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햇볕, 목욕, 청색광, 불빛, 야식 등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나의 침실 환경도 점검해 보세요. 밤에 침실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소음을 없애도록 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나는 평소에 몇 시에 잠이 들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적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도록 해요. 매일 30분 이상 실외에서 활동합니다. 운동이나 놀이 같은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나요? 30분 이상 실외에서 햇볕을 받는 야외 활동은 쉽게 잠이 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햇볕은 하루 수면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운동은 잠자기 2-3시간 이전까지는 끝내는 것이 좋아요. 둘째, 잠자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합니다. 목욕은 긴장을 풀어주고 체온을 낮추어 쉽게 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잠자기 30분 전에는 컴퓨터, 텔레비전,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푸른 빛, 블루라이트는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폰을 보는 대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어보세요. 넷째, 밤 9시 이후에 음식을 자주 먹나요? 잘 자려면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지 않도록 해요. 가벼운 간식은 괜찮지만 많은 음식은 소화 불량을 일으켜서 다음날 배가 아플 수 있고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휴식을 취해야 할 소화기관이 활동하게 되므로 잠을 방해받습니다. 따라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늦은 시간 야식은 가급적 먹지 않도록 합니다. 다섯째, 잠을 잘 때 불을 켜놓고 밝은 상태에서 자나요? 방을 어둡게 하고 침실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나의 평균 수면 시간도 확인해 보도록 해요.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잘 자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매일 30분 이상 실외에서 운동이나 놀이를 합니다. 잠자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합니다. 잠자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는 방을 어둡게 합니다. 선생님은 제일 어려운 것이 잠자기 30분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습관을 길러야겠어요.
요즘은 디지털 건강 기술을 통해 나의 수면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의 스마트폰에는 건강 관리를 돕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수면 시간을 자동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잠자는 동안 소모되는 칼로리량도 계산해주고 평균 수면 시간을 알려줘서 수면 시간을 더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수면의 질과 양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답니다. 취침 시간도 알람을 설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정리하기 시간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고 알맞은 내용에 모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봅시다. 잠을 자는 동안 내 몸에는 어떠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나는 어떤 일 등을 실천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춰볼까요? 나쁜 습관은 쌓이기 쉬워서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고 있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금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잊지 말고 꼭 지키기로 해요. 다음 시간에는 애치, 훌쩍, 감기 예방을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